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과천에 거주 중인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자랑을 하고 싶어서예요. 세상에는 좋은 시어머니, 안 좋은 시어머니가 있지만 보통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본인 아들한테 잘했으면 싶고 시어머니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저희 집안은 반대입니다. 어머니는 시집살이 시킬 마음이 없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 시키려 했어요. 본인이 잘 못 챙기니 제가 남편 몫까지 챙기기를 바랐습니다. 이걸 대리효도라고 하죠. 이때 남편과 이혼까지 고려했는데 어머님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시는 바람에 제대로 참교육당한 남편은 더 이상 까불지 않고 제 말을 고분고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님이 얼마나 현명한 분인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켜준 우리 어머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고 아이를 출산한 뒤에 육아휴직을 낸 뒤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친정집과 시댁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주 아이를 봐주시며 도와주시곤 했어요. 물론 남편도 퇴근 후에는 아이를 봐주며 저를 잘 도와줬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고 순탄한 생활이었어요. 가정적인 남편의 아무런 시집살이 없이 편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 저 스스로 시집 한번 잘 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살짝 위기가 있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위기가 뭔지 짧게 들려드리자면 대리효도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자상함에 이끌려 연애를 시작했고 그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남자라면 평생 마음고생할 일은 없겠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속아서 결혼하잖아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니 이게 웬걸. 결혼 전후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남편도 그럴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 말이면 벌벌 떨고 꿈쩍도 못하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생각도 못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부모님께 잘했으면 하는 대리효도였어요. 여보 나왔어. 오늘도 엄마 왔다 가신 거야? 응, 손주 보러 잠깐 오셨어?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당신이 가지 그랬어? 내가? 어떻게 그래? 애 감기 기운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 잠깐 다녀오는 건데 뭐. 손주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당신 도와주러 오시는 게 더 크잖아. 우리 엄마 무릎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왔다 갔다 하게 해야겠어? 당신 말을 좀 서운하게 한다. 어머님 무릎 안 좋은 거 아니까 오시지 말라고 했어. 주말에 따로 뵙는다고. 그런데 막무가내로 오시는 걸 어떡해. 물론 도와주시러 오시는 거 감사하지. 하지만 아이 컨디션이 별로인데 밖에 데리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오셔. 엄마 무릎도 안 좋고. 전부터 느낀 건데 당신 우리 엄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어머님 걱정만 하더라? 내가 뭘 또 장모님 걱정을 안 해. 장모님은 우리 엄마보다 건강하시잖아. 건강하기는 우리 엄마 무릎 수술 받은 거 몰라? 그런데도 딸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서 오시는 거 모르냐고. 아무리 당신 엄마라 해도 어머니만 걱정하는 거 서운해. 난 당신처럼 차별하지 않고 어머님, 우리 엄마 모두 똑같이 걱정하고 챙겨드리고 있다고. 내가 뭘 또 차별한다고 그래.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든다.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은 은근슬쩍 시부모님만 챙기면서 제게 며느리의 역할을 은근슬쩍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본인 부모님만 챙기고 저희 부모님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굴면서 아들 노릇도 톡톡히 하더니 결혼하니까 그런 행동이 싹 사라졌습니다. 점수 딸 거 다 따고 결혼했다
이건가 봐요. 더 이상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본인은 사위 노릇 잘하지 못하면서 저한테 좋은 며느리 노릇을 바랐어요. 그래서 그게 서운하여 마음에 담아두다가 한 번 빵 터져서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아니냐며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하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 부모님이랑 왜 이렇게 차별해? 난 당신처럼 차별 안 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잖아. 당신도 좀 그럴 수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차별을 안 한다고? 안 하기는 뭘 하네. 내가 한번 요목조목 짚어줘 볼까? 어버이날 때 우리 부모님은 30만 원 들여놓고 어머님 아버님께는 50만 원 드렸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어머님이 50만 원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아무리 당신이 버는 돈으로 드린다지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니까 좋아? 명절에도 우리 집은 돼지고기 사가고 어머님 댁 갈 때는 소고기 사간 것도 그래. 진짜 치사하게 왜 이러니?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친딸이 나보다 더 챙겨주면 아들처럼 예뻐하시잖아. 아니,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셨대? 이렇게 말할까 봐 비밀로 하라고 한 건데 그건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엄마가 이모들이랑 같이 여행 간다고 하셔서 더 챙겨드린 것뿐이고 장모님 장인어른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군 거 다 알아도 별말 안 했어.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괜한 거로 싸우기도 싫고 당신이 못한 만큼 내가 우리 부모님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양쪽 부모님께 똑같이 잘하면 그걸 본 당신이 느끼는 게 있겠지 싶어서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랬다고.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네.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차별하니? 당신 부모님만 귀하고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나도 어디 한번 당신처럼 똑같이 차별해 볼까? 그래야 정신 차릴 거냐고. 아니, 난 차별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어디 더 읊어줘? 그럼 인정할래? 당신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우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랑 대놓고 차별할 거야. 그러길 바라니? 알겠어. 미안해. 나는 진짜 차별한 게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앞으로 조심할게.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나 보네. 앞으로는 더 신경 쓰도록 할 테니까 그만 화 풀어.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양쪽에 잘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모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본인 부모를 더 생각하고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까? 아이 가진 뒤부터 시부모님을 엄청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되고 나서 느끼는 바가 있나 보다 싶었는데 갈수록 차별하는 게 눈에 보여지니까 참다 터진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물꼬를 트고 엄청 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꼬리 내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이때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렸다면 우리 가정은 깨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역지사지라고 남편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유치하게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남편이 꼬리 내린 탓에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고 넘어갔어요. 제 성격이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잘 타협하고 그 뒤로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눌러놨던 대리오더가 또다시 빼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살아생전 지병을 앓고 계셨고
어머님의 보살핌으로 건강에 힘쓰다 결국 합병증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두 분은 금실이 좋기도 소문날 만큼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어머님은 큰 충격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러다 어머님마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더 신경 써서 보살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님이 신경 쓰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전화로 어머님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주로 식사는 하셨냐, 뭐 하고 계시냐 이런 이야기였죠. 여보, 지금 어디야? 엄마 집에 갔다 왔어? 식사는 좀 챙겨드렸고? 어, 아까 낮에 다녀왔고 식사 챙겨드렸는데 도통 안 드시네? 내일은 좋아하던 과일 좀 사서 갈까 생각 중이야. 내일 갈 게 뭐 있어. 오늘 사서 가면 되지. 그러지 말고 이따가 장 봐서 과일 좀 챙겨드려. 엄마 집에 혼자 있어서 외로울 텐데 계속 옆에 있어 드리면 좋잖아. 집에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벌써 왔어? 할 일이 없긴 왜 없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애도 봐야 하는데. 집안일은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되지. 애도 엄마 집에서 보면 되잖아. 애도 하도 울고 보채서 어머님이 더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지. 그리고 집안일을 어떻게 몰아서 하니? 그럴 시간이나 있어? 애 보랴, 집안일 하랴, 어머님 챙기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야. 이런 와중에 몰아서 집안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틈틈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만 죽어난다고. 전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나 좀 도와주던가. 나야 그러고 싶지.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나 요즘 일하느라 바쁜 거. 고생하는 김에 당신이 조금 더 고생해줘. 처음에는 마음고생하는 어머님이 딱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더 신경 쓰곤 했어요. 남편은 일하느라 낮에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거리도 가까운 데 사니까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부분을 고마워하며 본인도 챙길 수 있는 건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잦아들더니 본인은 쏙 빠져나가고 저만 다 하기를 바라더군요. 뭐만 하면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되니까 저더러 다 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게 권리인 줄 안다는 게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너무 힘에 부치고 힘들어서 퇴근 후에는 조금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쏙쏙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어머님을 같이 챙기자고 했습니다. 진짜 많이 참고 있으니 계속 나한테만 떠넘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으름장과 함께요. 그러자 남편이 아예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이럴 바에는 엄마를 모시고 살자. 그게 낫겠어. 어머님을 모시자고? 아니,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 당신 보나마나 나한테 독박으로 어머님 모시게 할 거잖아. 어머님 힘들어하시는 건 알지만 나도 숨은 쉬고 살아야지. 내가 뭘 또 당신한테 독박 씌운다고 그래. 대체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내가 엄마 돌보는 거 귀찮아서 당신한테 다 맡기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엄마니까 내가 더 챙겨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어쩌겠어. 애 보느라 집에 있는 당신이 조금 더 고생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 모신다고 힘들 게 뭐 있어? 엄마가 당신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도와주시는 것도 많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시겠어. 우리가 같이 있어드리면 엄마한테 큰 힘이 되고 좋잖아. 그냥 같이 모시면서 우리가 챙겨드리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어떻게 어머니만 생각하니? 며느리로서 나더러 당연하게 희생하라는 건 아니지. 물론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고 며느리 잡는 분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니? 같이 살면 24시간 내내 잠자리며 식사며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잖아.
거기다 애도 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 나더러 그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당신은 일한다고 쏙 빠져나가면 그만이지? 난 당신 몫까지 다 해야 한다고. 그냥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고 챙기는 게 나아. 그리고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 대면서 나한테만 미루지 마. 아무리 그래도 당신 엄마잖아. 나보다 아들이 더 신경 쓰는 게 맞지? 툭 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잘 계시냐, 식사는 하셨냐 물어보는데 나한테 그러지 말고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사람을 귀찮게 하니? 애 보랴, 어머님 챙기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한테 그러고 싶어? 누가 보면 당신 엄마가 아니라 내 엄만 줄 알겠다. 말로만 잘하는 척 효도하는 아들인 척 굴지 정작 행동하는 게 뭐가 있어? 맨날 나한테만 시키잖아. 집안일이랑 애 보는 거 진짜 도울 거 아니면 어머니 모시자는 말 꺼내지도 마. 나 지금도 벅차다고. 남편한테 도와줄 거 아니면 모실 생각 조금 더 하지 말라고 단단히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매정하다면서 본인 부모라도 그렇게 말할 거냐고 서운한 티 팍팍 내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제 의견 무시하고 끝까지 어머님 모시고 오겠다면서 고집 부렸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도와준다고 큰 소리치고 무조건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도와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은 대표적으로 작심삼일이 기본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독박 씌울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고 계속 무시했어요. 지금도 벅차서 힘들어 죽겠는데 모시기는 뭘 모셔요? 그래서 이때 어머님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러 집에 갔다가 안방에 쓰러져 있는 어머님을 보게 됐어요. 너무 놀라 급히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잘 챙겨드린다고 챙겨드렸는데 잘 드시지 않고 밤새 울고 힘들어 하시니 탈진에 영양실조가 겹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늦었다면 아찔할 뻔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남편이 이런 위험성을 강조하며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저는 계속 반대하다가 어머님이 한번 쓰러지고 난 뒤 정말 모시고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을 때 어머님 식사 챙겨드리면서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떤지 살짝 여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럴 생각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난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좋아. 그러다 저번처럼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제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지 그러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혹시라도 또 그러실까 봐 걱정돼서요. 그건 내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지 뭐. 앞으로 너희들 걱정 안 되게 잘 챙겨 먹으면 돼. 나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다만 부담스러워서 싫다. 내가 결혼해서 어머니한테 호되게 시집살이 당할 때 다짐한 게 하나 있거든. 미래의 며느리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거. 나는 어머니처럼 시집살이 안 시키고 정말 딸처럼 생각하면서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 안 그래도 요즘 너한테 미안한 게 한둘이 아닌데 같이 살면 얼마나 더 미안하겠니. 지금도 애 보랴 집안일하랴 정신없는 와중에 나까지 챙기는 게 쉬운 일 아니잖니. 어머니, 너 힘든 거 모르지 않아. 괜히 나까지 보태서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 남편 떠나보낸 마음 얼른 털어버리고 일어나야지 싶다가도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구나. 그래서 계속 너한테 침만 대고 나 쓰러지고 많이 놀랐지? 당연하죠, 어머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이러다 어머니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래, 그래야지. 아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하게 하는구나. 앞으로는 억지로라도 몇 술 뜰 테니까 내 걱정 안 해도 돼. 딱 보니까 아들이 나 모시고 살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잘 이야기하마. 나도 며느리로서 살아봤는데 네 마음을 왜 모르겠니? 내가 잘한다고 해도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뻔한데 뭐하러 서로 피곤하게 살아. 나도 그냥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들여다봐 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뭐.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님이 아프신 바람에 모시며 같이 살기까지 했는데 그때 말도 못하게 고생하셨대요. 그걸 아버님께서 다 지켜봐서 그런지 어머니께 참 잘하셨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본인이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는 심리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생각이 참 바른 분인 게 본인 선에서 그런 악습을 끊고자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내려오던 시집살이를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살면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신경 쓰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싫다고 하셨고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게 건강 챙길 테니 염려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스럽다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어머님의 실랑이가 시작되었어요. 아이, 글쎄, 내가 괜찮다니까 그러네. 엄마가 괜찮으면 뭐해. 자식인 내가 안 괜찮다니까. 우리랑 같이 지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엄마 혼자 있다가 저번처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아무리 잘 챙겨 드신다고 하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건데 어떻게 괜찮을 거라고 장담해. 내가 매일매일 엄마 걱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저는 처음에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걸 반대했지만 어머님이 쓰러지신 후로 모시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어머님의 뜻에 맡길 생각이었어요. 같이 사는 걸 원하신다면 모시고 혼자 지내기를 원하신다면 존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머님이 너무도 걱정되어 안 되겠다며 좀처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고 뭐라 했지만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씨름하다가 어머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래, 좋다. 네가 정 그렇게 날 모시고 싶다면 어디 한번 같이 살아보자꾸나. 남편의 고집에 결국 어머님은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고 저희와 함께 지내겠다며 선언하셨어요. 그제야 흡족한 남편은 서둘러 어머님의 짐을 챙겨서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남편은 바로 어머님의 집을 처분할 생각이었지만 어머님은 급할 게 뭐 있냐면서 본인 건강 회복할 때까지 같이 지내는 거로 하고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한 발 양보하니까 남편 역시 한 발 양보하면서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은 저를 들들 볶으며 대리효도를 강요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 아침을 간략하게 먹었어요. 아침에 입맛이 없기도 했고 육아하면서부터 정신이 없어서 간소하게 먹곤 했는데 어머님 모신으로 아침밥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대신 알람 맞춰준다길래 알았다고 했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에 국만 끓여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새벽 5시 반에 겨우 잠든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빨리 아침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아, 지금 몇 시야? 여보, 지금 새벽 5시 반이야. 밤새 아기 재우고 분유 먹이느라 겨우 잠들었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그래도 엄마 아침은 차려드려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출근 준비하러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면 되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슨 아침 준비를 한다고 그래. 그럼 너무 늦지. 늦기가 뭐가 늦어? 냉장고에 반찬 있고 국만 데우면 되는데 뭘. 뭐? 설마 어제 저녁에 먹던 걸 또 드시게 하려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아직 아픈 사람인데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드려야지. 얼른 일어나서 밥 새로 안 쳐서 갓 지은 밥 드시게끔 차려드려. 국도 다른 거로 새로 끓이고. 뭐? 아니,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럼 다 회복도 안 된 사람한테 아무거나 먹이려고? 장모님이라도 그렇게 할 거야?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며느리로서 신경 좀 써.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새벽 5시 반부터 사람을 깨워서 얼른 밥 차리려면 들들 볶아대는데 이때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듣고 속상해하실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며 따졌지만 시어머니라고 대충 챙기는 거냐면서 한 소리 하더군요. 그러더니 시간 없다고 얼른 아침밥 차리라며 방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못 들어오게 문까지 잠그고 본인은 마저 자버렸어요. 평소 찍소리도 못하던 게 어머님 오셨다고 기고만장하는 꼴이 참 웃겼습니다. 어머님 앞에서 며느리로서의 도리 운운하며 되지도 않는 소리 할까봐 마지못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국을 새로 끓이고 밥을 안 쳤습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로 일어난 남편은 씻고 식탁에 앉더니 음식이 이게 뭐냐고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뭐야, 아침이 이게 다야? 엄마도 같이 식사하시는 건데 신경 좀 쓰라고 했잖아. 겨우 이거 차리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거야? 야, 그 시간이 아깝다 아까워. 기껏 생각해서 일찍 깨웠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차리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먹어. 이 정도도 훌륭하구만 뭘. 훌륭하기는 뭐가 훌륭해? 엄마가 이렇게 물렁하게 구니까 이 사람 편하게 구는 거 아니야? 엄마 아픈데 이럴수록 잘 챙겨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이따가 엄마 좋아하시는 해산물 사서 차려드려. 제대로 몸보신하게. 이때 남편이 어찌나 얄밉던지 저절로 주먹이 쥐어주더군요. 저게 어머님 앞이라고 미쳤구나 싶은 생각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해서는 엄마 뭐 하시냐, 집안일 좀 했냐, 뭐 챙겨드렸냐 등등 별의별 방법으로 귀찮게 굴었습니다. 당신 일 때문에 바쁘다더니 한가한가 보다? 도대체 몇 번을 전화하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전화했다고 그래. 엄마 잘 계시나 궁금해서 그렇지. 그렇게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어머니께 전화해서 직접 여쭤보면 되잖아. 당신이랑 엄마랑 같이 있는데 뭐하러 엄마한테 전화해. 당신한테 들으면 되는 일을. 그나저나 밥은 잘 챙겨드렸어? 내가 말한 대로 해산물 좀 사서 차려드렸나? 뭔 아침부터 해산물 타령이야. 내가 노니?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애보랴 집안일 하랴 어머님 끼니 챙겨드리랴 얼마나 바쁜데. 잠깐 시간 내서 장 보면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리 힘들다고 툴툴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정말 시어머니가 따로 없죠? 시어머니한테 안 받아본 시집살이를 남편한테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시는 거 반대하다가 허락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꾸만 선을 넘어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밖에서 친구들 만나 거하게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저한테 청소 상태가 왜 이러냐, 어머니 기관지 안 좋으신데 먼지 관리 안 할 거냐는 둥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모시기만 하면 본인도 도와준다고 했던 말. 물론 안 믿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치껏 행동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심삼일은 무슨 단 1초도 도와주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장장 일주일 동안 들들 볶이고 나니까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에 시달리고 남편한테 기빨리다 보니까 산송장 마냥 너무 힘들었어요. 뭐 하나 도와주지도 않은 남편이 너무 얄밉고 서운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꼼짝도 못하던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미쳐 날뛰었고 그걸 견뎌낸 전 내게 잘해주시던 어머니께 죄송스럽고 눈치 보여서 꾹 참은 게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살이 5kg나 빠졌어요.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신할 생각이었어요. 본인은 거두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까지 제게 강요하는 남편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각오하고 친정집으로 가려는데 그걸 눈치챈 어머님이 저를 말리며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남편이 하는 꼴을 가만히 지켜봐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뭘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잠자코 지켜보라고 하셨죠. 저는 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어머님이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로써 잠자코 있던 어머님이 움직임으로써 남편은 저와 같은 지옥문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상! 기상! 해가 중천에 떴구만. 언제까지 자빠져 잘 거야?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새벽 5시가 되자 어머님은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일어나라며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베개로 귀를 막으며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잘 자고 있는 애는 왜 깨워? 아침밥은 네가 일어나서 차려라.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침밥을 어떻게 차려? 왜 못 차려? 네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사제육신 멀쩡한 놈이 못 차리기는 뭘 못 차려? 얼른 안 일어나?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 나 아직 회복 중이라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지? 어제 먹던 밥 말고 갓 지은 밥으로 차려라. 국도 새로 끓이고. 아, 새벽부터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쌀 안 치고 국 끓여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뭘 하라는 거야. 그러게. 누가 한 번도 안 해보래? 진작 네 안에 도와서 밥도 짓고 국도 끓여봤으면 이럴 일 없잖아. 아유, 얼른 일어나서 안 차려. 네 엄마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걸 볼래? 아이, 진짜 왜 이래? 나 2시간 뒤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야.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구만. 갑자기 일어나서 밥을 차리라 그래? 네 아내도 밤새 애 분유 먹이고 재우느라 제대로 못 잤어. 너만 일하니? 얘도 집안일에 육아에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너는 퇴근하면 땡이지만 네 아내는 퇴근이라는 게 있니? 밤새 한 번도 안 일어나도 잘 잤으면 아침밥 정도는 네가 알아서 차려야지. 아니, 아들이란 게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얼른 나와서 밥할 준비해. 네 엄마 이러다 배고파 죽는다 이놈아. 어머니는 더 자려고 눕는 남편의 등짝을 연신 때려대며 부엌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밥 다 차리면 깨울 테니 더 잘하는 말을 남기셨죠. 그러다 처음 겪는 상황에 잠이 다 깨버린 저는 이 상황이 뭔가 싶어 몰래 문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을 쥐잡듯 잡아가며 쌀 씻는 것부터 안 치는 것까지 혹독하게 가리키고 계셨어요.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억지로 쌀을 씻어대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옥문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이고 짜! 이게 뭐야? 너 아주 소금을 들이부었니? 엄마가 소금 조금만 넣으라고 했잖아. 조금만 넣었는데 많이 짜?
네가 먹어봐. 아주 소금 소태다 소태. 나 짜게 먹으면 안다는 거 몰라? 아주 네 엄마 죽이려고 환장했니? 아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오늘 처음 해본 건데 이 정도면 잘했지 뭐. 잘하기는. 이렇게 먹다가는 혈압 올라서 죽겠다. 그러니까 뭐하러 나한테 밥을 차리라 그래. 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아니 그럼 아들 뒀다 뭐해? 엄마가 아프면 자식인 네가 잘 챙기고 모셔야 할 거 아니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혼자 있는 거 걱정된다고 잘 챙겨드리겠다면서 이 집에 데리고 왔잖아. 그럼 잘해야지. 그래, 그니까 우리가 잘 모시고 있잖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왜 갖다 붙이니? 넌 네 할 일 다 하면서 말로만 효도할 때 네 아내는 죽어라 나 챙기면서 할 도리 다 했어. 그동안 얘가 날 챙기고 모셨지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 나도 잘했잖아. 그래, 네가 한 거라고는 네 안에 열심히 부려먹은 것밖에 더 있어? 왜 네가 할 도리까지 떠밀고 시키니? 네 손으로 네 엄마 밥 차리고 챙기는 게 그렇게 귀찮아? 아니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나 정말 서운하다. 네가 날 이렇게 귀찮아한다는 거 네 아빠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시겠니? 이럴 거면 뭐하러 모시고 산다는 소리를 해? 나 귀찮아서 제 아내한테 다 떠밀기만 하면서. 아니 내가 뭘 떠밀었다고 그래. 난 아침밥 같은 거 차려본 적도 없고 살림도 전적으로 아내가 다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한번 해보라고. 자식이라고는 딸랑 너 하나인데 어떻게 네 손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앞으로 아침밥은 네가 차려라. 엄마, 네가 차리는 거 아니면 입도 안 될 거니까 그리 알아라. 네 엄마 굶겨 죽이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어머님의 불호령에 남편은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며 구시렁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어머님과 함께 눈빛을 주고받으며 간신히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 어머님은 핸드폰을 손에 꼭 쥐며 시계를 쳐다보시더니 1시간 간격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아유, 엄마 또 왜? 아까도 전화했고 그전에도 전화했잖아. 나 일하느라 바쁘다니까 왜 이렇게 전화해서 사람을 귀찮게 해? 뭐? 넌 엄마가 귀찮니? 자식이란 게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걱정도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기껏 고생해서 낳아줬더니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귀찮아? 너 하루에도 몇십 번씩 네 아내한테 전화해서 나 뭐 하는지 물었잖아. 그거 진심으로 걱정한 게 아니라 거짓이었던 거야? 이렇게 귀찮아할 거면서 모시기는 뭘 모신다고 그래? 아니, 내 말뜻은 그게 아니라 엄마, 진짜 왜 이래? 수화기 너머로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남편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자식 낳아봤자 필요 없다면서 울먹이든 서운해하셨고 그제야 남편은 마지못해 죄송하다며 어머님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1시간 간격으로 전화하는 어머님의 전화를 다 받아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자 어머님은 아들이 챙겨주는 밥 먹고 싶다며 다른 데로 새지 말고 빨리 집에 오라고 난리치셨고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설거지까지 마친 남편이 겨우 앉아서 쉬려고 하자 어머님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쓱 만지더니 먼지가 너무 많다며 당장 청소하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엄마, 나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제 겨우 앉아본다. 오자마자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했으면 나도 쉬어야지. 밖에서 일하다 온 사람한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너무한다. 엄마 기관지 안 좋은 거 몰라? 집안에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아들로서 청소도 못 해주니? 그래, 냅둬라, 냅둬. 집에 있는 먼지 다 마시고 빨리 죽지 뭐. 아이 진짜
이런 건 아내한테 하라고 해야지.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안 하고 뭐 했어? 뭐 하긴. 내내 애 보고 내 말동무 해주고 얼마나 바빴는데. 자식도 아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줬으면 자식인 너도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아유, 먼지 때문에 목 간지러워 죽겠네. 너 얼른 청소 안 할 거야? 아들로서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니? 정 그렇게 싫으면 네가 집에 들어앉고 네 아내들아 밖에서 돈 벌어오라고 하든가. 엄마! 어머님의 말씀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간신히 화를 참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 주셨죠. 역시 사람은 직접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을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머님은 일주일 동안 남편을 들들 볶으면서 괴롭히셨고 아들로서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냐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어머님이 그린 큰 그림대로 시달려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남편의 얼굴이 몰라보게 헬쑥해졌습니다. 다크서클은 턱 아래까지 내려와서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데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을 모신 지 보름이 지나서야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모실 준비도 안 됐는데 모시겠다고 한 거 미안해. 내가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엄마 집 아직 처분 안 했잖아. 전처럼 자주 들여다볼 테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응? 왜? 언제는 나 혼자 있는 거 걱정돼야 안 되겠다며. 이러다 네 엄마 잘못될까 봐 걱정된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걱정돼. 엄마 모시다가 내가 먼저 갈 것 같아서 그래. 뭐?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니? 아들로서 엄마 좀 챙겨준 거 가지고 힘들다 징징거리는 거야? 네 아내는 1년 넘게 혼자서 집안일에 육아에 나까지 살뜰하게 챙겼어. 넌 고작 일주일 해놓고 힘들다고 이러는 거야? 너 네 아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자식도 아닌 네 아내도 1년이란 시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해냈는데 자식인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너한테 다 해달라고 할 거야. 엄마,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쉬운 일 아니야. 온종일 상사 비위 맞추고 눈치 보면서 돈 번다고. 이런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넌 퇴근도 없이 24시간 내내 혼자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나 챙기는 네 아내 불쌍하지도 않니? 넌 그동안 네 아내한테 다 떠밀기만 했잖아. 말로만 효자인 척, 말로만 신경 쓰는 척 했으면서 무슨 차라리 밖에서 돈 버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이참에 너 육아휴직 쓰고 집에 눌러 앉아라. 돈은 얘가 벌면 되지. 남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며. 엄마 진짜 왜 이래? 하나밖에 없는 자식 피말려 죽일 작정이야?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못 살게 구는 건데. 당신 뭐 하고 있어? 엄마 좀 말려봐. 말릴 게 뭐 있어. 맞는 말씀인데. 여보, 아이씨, 좋아. 그럼 나 좀 도와주라. 밖에서 일하는데 피곤한데 아침밥 정도는 당신이 해줄 수 있잖아. 잠이라도 좀 충분히 자고 출근하자. 나도 잘 못 자. 밤새 애 분유 먹이고 재우느라 제대로 못 자는 거 모르니? 나 혼자 집안일에 육아에 어머님 모실 동안 당신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잖아. 그나마 결혼 초에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은 쏙쏙 피하고 나한테 다 미루더라. 그래서 나도 당신 도와주기 싫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챙겨주는 게 더 좋다 하시잖아. 지금처럼 당신이 어머님 쭉 잘 모셔봐. 하나뿐인 자식인데 어머님께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럼.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이, 진짜 당신까지 왜 그래? 둘이 짜고 나 괴롭히니까 좋아?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어머님이랑 편 짜고 나몰라라 하니까 남편은 힘들어 죽겠다면서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서럽게 우는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힘들기는 힘들었나 보다 싶더군요. 거 봐.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힘들지?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당신 들어주는 척도 안 했잖아. 맨날 나한테 며느리들이 운운하면서 어머님께 데려오길 바라면서 당신은 팔자 좋게 쉬기밖에 더 했어? 그러게 적당히 했었어야지. 난 당신 대신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 그래 어머니? 당연하지. 효도는 자식인 네가 해야지 왜 네 아내가 다 책임져야 하니? 어때? 네 아내처럼 집안일에 육아에 나까지 챙기니까 아주 죽을 맛이지? 힘들어 죽겠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든 짓이야. 네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어디 한번 깨우쳐보라고 그건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힘든 걸 묵묵히 해낸 네 아내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며느리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의 도리까지 짊어져야겠니?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남한테 떠넘기지 말고 너도 짊어졌어야지. 같이 책임지고 고생하는 게 부부야.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아내한테 미안하지? 어머님의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가정은 다시 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한번 호되게 당한 뒤로 남편은 제게 어떠한 것도 강요하지 않고 알아서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님을 챙기는 건 역시 알아서 했고요.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 제게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까지 전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너무 무책임했다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역시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정신 차리나 봅니다. 어머님의 큰 그림 덕에 남편은 다시 제 말이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묵묵히 힘든 일을 이겨낸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러니 제가 어머님을 존경할 수밖에요. 이렇게 현명하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의 행동을 거울처럼 보여주며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어머님이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제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한테 잘하도록 가르칠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종종 남편이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시면서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계세요. 저 역시 그런 어머님은 진심으로 생각하며 잘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제게 일을 떠넘기면 당장 짐 챙겨서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안 된다면서 집안일을 더욱 열심히 하곤 해요. 한때는 얄미운 남편이었지만 어머님 덕에 웃고 넘기면서 남편을 귀엽게 봐주고 있습니다. 어머님, 현명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희와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